거리두기. 거리를 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너무 가까워지면 휩쓸립니다. 휩쓸리면 정신없고 괴롭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소외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SNS로 정보와 뉴스들이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사건이든 정확히 판단하려면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 정말로 우아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드 앤드 와이즈라고 하지요. 어른들 말 틀린 거 없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많은 것을 겪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만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정비례 그래프처럼 점점 더 훌륭해진다면 세상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정말 많이 배울수록 합리적인 사람이 되나요? 이쯤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물어봅니다. 괜찮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헷갈리지만요. 나이,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빼고 나를 설명하자니 쉽지가 않네요. 아무리 나를 알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습니다. 내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는 것, 내 손으로 결코 만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속,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고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나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찜찜한 마음을 떨치고 심호흡 한번 하고 이제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절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나의 속, 나의 마음보다는 차라리 알기 쉽겠다 싶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하면서 내세우는 그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종종 우리는 우리라는 말로 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와 우리는 엄청 다릅니다.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응해야 할까요? 내가 마주한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지만 같지만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나와 세상, 무작하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존재를 어찌짜 맞추어야 할까요? 어쩌다 내가 세상으로 다가가면 세상은 거기에 없습니다. 간혹 세상이 다가오면 나는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숨어버립니다. 나는 낱낱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세상 그 사이, 나와 세상의 관계 그 사이 공간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 존재입니다. 사이의 존재, 사이 존재는 양편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사이에서, 사이 존재의 입장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는 것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않아야 하는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중간에 자리하여 사이를 매개하는 매체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안내하는, 아니 정확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사이 존재이자 매개자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 길목에 자리 잡은 미디어는 분명 고맙지만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휘둘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상을 알자면 미디어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서 비록 성직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훌륭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휘두르는 사람,
왠지 올바르지도 적절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자유 의지에 의해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겠죠. 휘둘리지 않으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에게 소중한 상대 또는 가치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배척당하고 심지어 관계가 끊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인지할 때 존재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존재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는 한계와 맹점이 있습니다. 연결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잘 알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강하면 하나가 약하고 한 분야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다른 분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멋지게 균형 잡힌 당신이 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사이 존재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지 않으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감의 수준이 있고 자기만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대하여 스스로 각자의 기대치를 갖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효과를 내려면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를 크레스피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급적 분리하고 분절해서 유연해지려 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의 변화를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변화 없는 것에 대한 지루함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관계이고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대상의식입니다. 대상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널려진 대상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대상과 자기를 따로따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들 사이는 무언가의 정신적 작용이 있어 그들은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단한 고찰과 반영, 그 정신적 작용으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우리는 삶의 여정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지금은 이중성의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란듯이 올린 내 사진, 페이스북에 수줍게 올린 내 생활, 내 생각, 내 취향, 그 모두가 진정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만 보는 일기에도 맥락과 속살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눈속임을 꼭 속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저 남의 눈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인간의 속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적인 잣대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요. 내가 이중적이라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사이 존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홀로 되지 않으려 매일매일 애쓰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이 듭니다.